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은 그동안 매도했던 개인들이 돌아왔죠. 초스탁 시장에 약 1,000억 정도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기관도 역시 매도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최근 시장이 뭐랄까 시세 연속성이 좀 떨어지고 물론 반등 국면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잘 보시면 약간 테마주가 많이 올라요. 테마주. 왜 테마주가 오르느냐? 개인들의 투매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나왔고 손실 폭이 너무 크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관련주라든가 정치 테마주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뭐 볼 거 없습니다. 돈도 다 쪼그라들었고 뭐 아니면 돕니다 지금. 그런 돈이 많이 몰리니까, 이래서 오늘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자금의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좀 비정상적이죠. 이렇다고 뭐 상한가를 뭐 5번씩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 매매로 돈 쪼그라든 돈이 일단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의 매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도 오늘 약간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테마주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단타 매매가 성행하는 이런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별로 좋지 않은 시장이에요. 물론 매매하면은 뭐 수익도 크게 날 수 있죠. 샀다 하면 막 10% 20%씩 올라가니까. 그런데 그게 뭐 고점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샀다가 또 밀려버리면 이제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또 열받고,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 전국에서는 물론 단타 매매도 필요하죠. 그때는 자금의 규모를 확 줄여가지고 소액으로 접근하시고, 중요 포지션은 앞으로도 좀 시장이 진정되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단기 매매로 돈 벌었다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런 주식에다가 몰빵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요즘에 최근에 코인 쪽에다가 불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2, 3억씩 몰빵했다라는 사람들이 꽤 많이 토론방에 나타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빠졌다 하루 이틀 만에 뭐 2, 3천 날라갔다, 4, 5천 날라갔다, 어떻게 투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제 댓글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만큼 그렇게 수익률이 크다라는 거는 하이 리스크를 안고 매매하는 겁니다. 그런 주식으로 여러분의 돈을 쉽게 날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0번, 9번 먹다가도 딱 한 번 손해보면 전체 계좌가 무너지는 매매 방법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한 3% 정도 떨어졌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정관 변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변경 이유는 기관의 투자 자금을 확장할 것이다라고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과거에 그 서울 파이낸스에서 신한증권 대상으로 해서 RCPS 상환전환 우선주를 2천억 정도 발행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 수지는 맞지만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공시는 20에 21에 다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이게 임시주총이 26일이기 때문에 아직 그 공시가 확정되지 않았고 1개월 후에 다시 얘기하지 않겠느냐라고 공시할 겁니다. 12월 20일까지. 그리고 임시주총이 끝나고 1월 중에 1월 초 정도 예상되고 있어요. 1월 초에 어떤 자금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알테오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보면 이렇게 샀다가 팔아먹고 이렇게 샀다가 팔아먹고 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있다. 상대적으로 무거울 수밖에는 없습니다. 26일 날 정관 변경이 이제 예상되어 있는데, 공장 설립 등과 관련해서 넓은 원활한 자금을 가져가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주총을 엽니다. 기존에는 이제 연안선주와 관련해서는 2천만 원이 한도였는데, 요거를 좀 기대되지 않다는 얘기는 한도를 좀 많이 늘려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 않아요. 2천억도 그렇게 뭐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앞으로 자금이 계속 로열티라든가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큰 자금은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1,000억 정도 하려다가 조금 더 늘린 것 같은데,
앞으로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기술도 새롭게 유입하고 연구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정책 때문에 미리 좀 돈을 좀 땡겨 놓자. 그리고 기관의 수요가 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상당히 탄력적인, 왜냐하면 더 이상 뺄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1월 달에는 좀 좋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요. 최근에 정황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전국이. 이런 것들이 좀 안정된다라고 하면 그런 거 상관없이 또 반등이 꾸준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최근에 자꾸 요거 나온 지가 꽤 됐어요. 뭐 맨날 글로벌 특허 분쟁, 요거 저거 뉴스로만 보면 제가 3번에서 4번 정도 본 것 같은데, 며칠에 걸쳐서 3일에서 5일에 걸쳐서 심심하면 나옵니다. 이 친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반복돼서 뉴스가 나와요. 이거 상관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번에 이오플로가 패소돼 가지고 6천억을 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면서 꼭 알테오잔이 끼어 가지고 할로자임하고 뭐 특허 무효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계속 붙여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은 이제 그 어느 정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목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글로벌 특허 분쟁 얘기가 나온 지가 거의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올리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플레이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똑같은 뉴스입니다. 똑같은 뉴스인데 이어플로에 얹혀 가지고 글로벌 특허 분쟁이 계속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상관없지만 이게 목적이 있습니다. 주가 상승을 좀 제지하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약 한 달 정도의 평균 단가를 정해 가지고 그걸로 이제 발행가가 정해지니까 그 인정하자고요. 그래서 한 12월 달 정도는 일부 박스권이 좀 일어나면서 전환가라든가 이런 게 확정이 되면 그 이후로는 그렇게 크게 밀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적인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건 1월 초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늦어도 뭐 26일 이후로는 확정되면은 연말까지는 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소로 봤을 때 연말이나 월 말로 갔을 때 더 주가는 탄력적으로 갈 수 있다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좀 얘기할 건데요. 이게 이제 과거에 코스닥이 연가 10% 이상 하락한 해입니다. 주로 좀 이렇게 낙폭이 컸을 때 짝수에 보면 다 짝수에 많이 하락하거든요. 희한하죠. 짝수에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홀수에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에 짝수회에 30%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다음에 상승 가능성이 높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물론 트럼프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가 상승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약세는 곧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건 뭐 과거의 통계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봉입니다. 계속 제가 주봉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윗꼬리 반등이 나와야 주가가 반등하더라. 과거에도 그랬고, 많은 밑꼬리 반등의 양봉이 나올 때 주가는 하나의 일주일입니다. 최소 4주에서 뭐 6주, 길게는 뭐 3달 넘게 상승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이 얼추의 양봉, 바닥권에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의외로 최소 1주에서 3, 4주,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물론 변수가 있죠. 이번 주말에 어떻게 되는 거냐, 주말에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다음 주가 또 정해질 수 있다. 차라리 뭐 확인하고 움직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오늘 소통방에 올려드린 건데, 한미일 대만까지 해서 주가의 실적 증감률을 나타낸 건데, 2024년 11월 말 기준이고요. 최근 4년 동안 시가총액 영업이익 증감률을 표시한 겁니다. 금융사를 제외했고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100%가 넘어요. 시가총액도 100% 넘게 올랐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119%가 늘었습니다. 일본은 시가총액은 약 53% 늘었고, 영업이익은 116%. 대만도 시가총액은 82% 늘었고 영업이익은 112%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시가총액이 4년 동안입니다. 4년 동안 12% 마이너스가 됐고요. 한국의 그 영업이익도 이렇게 20%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주식은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어요. 최소한 여기서 올라가 있는 이런 부분에서 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중에 하나 또 보면 단순해요. 예, 실적이 안 나와요. 지금 실적이 안 나오고 있다. 이런 것도 한 원인이고 거기에 또 전국 불황까지 겹치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미국,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뭐 인도네시아, 인도 많을 거예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메리트가 없는 겁니다. 예. 보시다시피 예, 영업이익도 안 나오고 예, 전국도 시끄럽고 그러니까 싼 거는 알겠는데 예, 뭔가 해결을 해달라 이거예요. 예, 뭔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달라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상법 개정 같은 거고 뭐 검투세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 친구들한테는 상법 개정안 이런 거 하고 밸류업 정책 예. 그리고 전국의 안정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상당히 미국 따라서 일본 대만보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 증시로 충분히 환도 지금 되게 높고 있거든요. 네, 언제든지 환율이 안정되면 환차익과 주가가 바닥이기 때문에 주식 차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다. 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비관적인데 거꾸로 보면 예,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니까 예, 좀 뭐가 트리거가 될 만한 내용이 나오면 의외로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야는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고요. 예, 탄핵 시기가 좀 빨라질 거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대법원 가서 예,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 그 용사는 탄핵을 설득할 것 같지만 하야 당론으로 채택해서 2월에서 3월에 하야를 해서 예, 그리고 5월에서 6월에 하자라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 그건 뭐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뭐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거 확인하고 예, 하자는 얘기인데 예, 문제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예, 우리나라 증시는 박살납니다. 예, 박살나요. 다행히 뭐 이제 타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뭐 김재섭 위원이 저번에 소장파로 얘기했다가 예, 또 안에 반대하면서 상당히 지금 막 계란폭탄을 맞고 있는데 뭐 이번에는 뭐 하겠다고 얘기해서 일단 5명 정도는 공식적으로 얘기했고 어떻게 보면 8명만 모으면 되는데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우리나라 시장이 좀 저평가 국면이 해소가 될 수가 있고요. 많이 빠져 있는 이 코스닥 시장에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정치부터 안정이 돼야 됩니다. 예, 가뜩이나 지금 트럼프가 집권을 해서 상당히 우리나라한테 많은 청구서를 내밀 건데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예, 그게 가장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협상이 안 되고, 예, 자기 마음대로 휘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이 또 한국 경제에 큰 예, 그림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예, 좀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이번 경찰이 뭐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3시간째 못 들어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전국이 빨리 일단 안정이 돼야 증시에도 예, 훈풍이 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일단은 뭐 월요일까지 좀 보고요. 예, 1월 이후에 예, 주말 이후에 어떤 변화가 나올지를 좀 보고 그다음에 뭐 만약에 이제 여기서 해결됐다라고 하면 예,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뭐 먹을 기회는 많이 있어요. 그죠? 먹을 기회는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먹을 기회는 많이 있으니까 예, 시장을 좀 주목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와서 올라가는 시장이 나와야 이렇게 좀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될 건지 아니면 좀 요거밖에 안 나와요. 짧게 한 1-2주 이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좀 바뀌어서 올라가는 시장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오는 건지 반등은 2주밖에 못 갑니다. 2주에서 3주 이 정도밖에 못 가요. 요건지 좀 확인을 하면서 예, 시장에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예, 좀 대외적으로 올라오겠죠? 예, 우리나라 저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예, 털어내고 올라오는 저력이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지금은 뭐 개별 종목보다는 전체 시장의 예, 움직임 그리고 대선 뭐 전국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가장 영향을 주고 있고 트럼프 관련 얘기보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정치권 얘기가 더 세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거부터
좀 이렇게 봉합을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그다음에 뭐 다른 변수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시겠죠? 자, 이번 주까지 이 양봉이 유지되면서 마무리 될지, 예, 목요일, 내일은 또 선물 옵션 만기거든요. 근데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포지션이 약 2조 조금 안 돼요. 2조 안 되게 선물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급하게까지 밀진 않을 겁니다. 그 목요일장도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다고 하면 뭐 금요일장 살짝 빠져도 양봉은 유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양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주말간에 어떤 이벤트가 잘 될지 그거에 따라서 다음 주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또 양봉이 나올 거니까 좀 생각보다는 또 나쁘지 않은 시장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좀 시장의 분위기를 좀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 투자 방법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죠? 예, 시장이 점점 진정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의 추이를 보면서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